자, 이게 지금 4-2에서 말하고 있는 토론의 논제예요. 토론의 논제. 자, 다시 뭐라고? 인공 강우를 자, 뭐 해야 된다? 실용화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인공 강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이제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나요? 아니죠. 아직 그 기술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자, 제가 그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토론의 이제 논제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찬성 측, 자, 찬성 측의 자, 주장이 그대로 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내가 아까 물은 게 그거야. 자, 인공 강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아. 실용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지? 자, 우리 항상 그리고 이 찬성 측은 뭘 바란다 했죠? 무언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토론의 논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있지. 자, 지난 개념 시간에 토론의 종류, 논제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을 겁니다. 자,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리는 사실 논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가치 논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우리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제는 오늘 자, 정책 논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는 요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지문을 읽으면서 상대방 측의 입장을 반박하거나 반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올 건데, 자, 그때 우리가 꼭 따져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 개념을 하나 추가적으로 좀 적어둘 겁니다. 자, 제가 얼핏 흘리기도 했었는데 토론에서는 이거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토론거리가 못 돼요. 자, 보통 찬성 측의 입장이 마음에 안 들 때, 자, 이걸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콕 집어서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을 많이 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수 쟁점. 자,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되는 다툼의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3가지 자, 중에 첫 번째는 먼저 자,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자,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되는 이유는 비가 필요한 거지. 맞아? 가뭄이 심하다든지 아니 물 부족에 시달린다든지.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거나 가뭄이 심하지 않은 나라야. 그러면 인공 강우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의 자, 문제 해결이라고 할게요. 자, 문제 해결의 자, 실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됐을 때, 자, 여기서는 인공 강우겠죠, 그죠? 자, 인공 강우를 내렸는데 물 부족 문제나 가뭄이 해결이 안 돼. 자, 그러면 그 문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또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그걸 못 해. 그러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쟁점이고요.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필수 쟁점은 이제 기대 및 기대 효과라고 기대 효과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 효과. 자, 기대 효과라고 하는 친구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이제 인공 강우를 실용화를 했어요. 자, 하는데 성공해가지고 했는데 매해 이제 가뭄이 아니라 홍수가 생겨. 자,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아니면 아까 말했듯 가뭄 문제나 물 부족 문제가 아예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기대 효과가 없는 거니까 굳이 이건 토론의 논제로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찬성 측은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반대 측은 방금 말했던 필수 쟁점들을 가지고 자, 이 토론의 논제는 뭐 적절하지 않아. 자, 너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핵심 정리 칸에 한번 보시면 갈래가 오늘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 신문은 일종의 상대 측 주장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토론의 이제 과정,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할 건데, 토론의 과정 중에 입론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 이후에 반대 측이 항상 그 입론에 대해서 궁금한 지점이나 잘못된 지점을 지적을 한다고. 그 과정이 반대 신문이에요. 그래서 반대 신문의 과정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제 교과서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먼저 입론 과정이 있습니다. 입론은 주장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입론한 다음에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 측도 반대 신문을 하고 반대 측도 반대 신문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반대 신문을 끝난 이후에 반론 과정이 있습니다. 반대 신문들을 토대로 이 입론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반박을 하는 구간이 반론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최종 발언이라고 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 제시하는 최종 발언의 단계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고요. 오늘 교과서에 언급이 된 건 입론, 반대신문, 반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의 참여자는 이제 반대 측이란 찬성 측이 한 명만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이는 요 토론의 지문에서는 2명씩 참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 토론을 이제 진행시키고 절차를 안내하는 사회자가 같이 있을 겁니다. 바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1쪽으로 넘어가시면 논제 제시가 있습니다. 논제 제시. 이 논제 제시는 누가? 사회자가 하는 겁니다. 토론의 진행,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 보세요.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가뭄과 산불의 밑줄 쳐볼까? 가뭄과 산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한대. 이 우려의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비죠. 그리고 산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는 일종의 배경 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배경에서 뭐가 등장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밑줄 인공강우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 실용화와 관련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 여기 밑줄 논제가 제시가 됐죠. 논제는 뭐다? 찬성 측의 주장이다. 그래서 논제로 정책 토론을 해본다라고 하니까 이 논제 역시 정책 논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저는 정리할 거예요. 1번. 찬성 측의 1번이 입론을 시작을 합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라고 하니까 토론자가 더 있다는 거지, 찬성 측에는. 이어서 봅니다. 입론과 반대 신문 과정인데, 찬성 1 보세요. 토론에 앞서 논제에 쓰인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필요 과정이기도 하고 불필요 과정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토론을 듣고 있는 청중이 인공강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걸 알려주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역할은 당연히 현실을 개변하려는, 변혁을 이루려는 찬성 측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용어 정의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공강우가 구름 속의 화학물질을 살포해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한대. 그리고 실용화라고 하는 말은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대. 이어서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밑줄.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이네요. 가뭄과 산불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어디서 어떤 이제 의도에서 찬성 측이 활용을 한 거냐면,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강우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할 거거든. 어디랑?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는 부분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고. 이어서 갑니다.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해 가뭄 발생 일수가 50일 이상이던 해는 2000년 이전에는 5번,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했대. 건조한 날이 늘면서 봄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도 2022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를 했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요 주장이 이제 요 근거를 제시하는 데까지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가 부족합니다. 자, 요럴 때 이어서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다? 문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겠죠. 그죠? 수차례 실험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서 실험했는지 역시도 자, 딱히 주체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여 차례 수행한 인공강우 실험에서 51번 성공을 했고 2021년에는 3.5mm 강우와 자, 1.5cm의 강설에 성공을 했대. 그럼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한 거네. 그치? 그리고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으로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험 성과는 우리나라의 한 대뿐인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뤄낸 것입니다.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공강우를 시행한다면 이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찬성 측 1위 입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회자가 그 다음 절차를 알려주죠.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 밑줄. 자, 2번 과정이에요. 자, 반대 측의 자, 반대 신문. 자, 그러면 이 반대 신문은 뭐다? 입론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라고 했지. 자, 아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처를 제시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찬성 측 1위 제시를 했지. 월별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대. 자,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이 빈번해진 건 분명합니다. 라고 하고요. 자,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자, 월별 건조 일수가 이제 막대 그래프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산불 발생 건수가 이제 꺾은 선 그래프인데 보면 위로 솟아있는 부분에 같이 솟아있는 것도 보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예를 들어 7, 8, 9, 10, 11은 같이 내려가 있죠. 맞아? 요 경향성을 보고 지금 이제 앞에서의 입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아직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하고 있거든. 자, 반대 2 보세요. 4월과 12월은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여기 밑줄. 지적을 한 거지.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아까는 흐름이 비슷합니다 라고 했는데 4월이랑 12월을 보세요. 자, 4월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자, 다음 이제 꺾은 선 그래프 위치가 요로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12월을 보면 자, 막대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자, 여기 꺾은 선 그래프의 점이 중간 아래쯤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조일수랑 산불 발생 건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건조일수랑 산불 발생 건수가 이제 일치한다라고 하는 지점은 뭐 2월이나 5월 같은 애들 있죠. 11월이나. 자, 요런 애들이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흐름이 맞지 않다. 이거는 정당한 지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찬성 측이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이것 해석은 틀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로 산불 발생 원인 1위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함의되어 있는 건 건조해서 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인공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 아닐까요? 자, 이것도 뭐 타당하죠, 나름. 자, 다음 찬성 1 보세요.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일종의 정당한 주장 중에 타당한 이제 주장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이제 실수로 산불을 내. 근데 실수로 산불이 만약에 젖어 있는 나무에서라면 안 일어날 거란 말이야. 덜 일어나거나. 근데 마침 건조한 산에 불을 실수로 지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찬성 측은 이제 나름의 반대 신문의 반박을 잘 했습니다. 자, 다음 사회자의 다음 자 진로를 보면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해요. 자, 반대 신문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우리 3번으로 가면 3번 절차는 자, 이번에 반대측이죠? 자, 반대측 첫 번째 1이니까 자, 반대 1이라고 합시다.
자, 반대 측 1의 입론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찬성 측의 입론이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 반대 측의 입론은 인공강우를 이제 실용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찬성 반대 그래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밑줄 인공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자, 너가 아까 심각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 자,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문제의 심각성을 적어야 되지. 자, 필수 쟁점 중 어디를 다루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500mm 이상 많을 정도로 풍부하다. 자, 우리나라는 강수량도 많은데 굳이 사막도 아닌 지역이 이렇게 인공강우로 계속 내려야 될 이유가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산불은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밑줄. 아까 앞에 반대 신문할 때 제기했었던 내용이죠. 요걸 입론에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낸 산불의 비율에 봄철에 논밭을 태우거나 산 주변에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진 것까지 더하면 사람이 일으킨 산불은 그 비중이 전체의 59%에 이를 정도입니다. 따라서 산불 문제는 실수로 낸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밑줄. 이 말의 함의는 인공강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 그 다음이요.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밑줄. 자, 이 부분은 뭐죠? 문제의 이제 실현 가능성과 관련돼. 그러니까 인공강우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거거든.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강우를 실용하기 어렵습니다. 밑줄. 기술력이 아직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인공강우로 해결해? 라고 주장하는 거죠. 맞아? 자, 또한 인공강우에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여기 정서적 반감의 밑줄. 자, 인공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국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대. 주변국가의 분쟁. 자, 왜 이 분쟁이 일어나냐면, 자, 첨언을 하죠. 자, 한 지구환경학 교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의 인공강우 시행이 주변국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밑줄. 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 자, 우리 A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를 실현하면 옆 나라에 있는 이 물방울을 끌어 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없던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인공강우를 내리면 주변이 비가 안 내린대요. 자, 그래서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 그 나라도 또 물 부족 문제를 겪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또한 2020년 12월에는 한 신문사에서 특정 국가가 인공강우를 시행한 것에 대한 주변국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가 있대. 자, 이처럼 인공강우를 시행하려면 주변국에 미친 영향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쪽이죠. 자, 인공강우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의 다음 말 보세요. 찬성 측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한대. 자, 반대 측이 입론했으니까 순서상 뭐다? 자, 찬성 측에서 자, 반대 신문을 하는 거라고. 자, 순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반박을 하겠냐? 자, 아까 반대 측이 뭐라고 했어? 정서적 반감을 산대. 근데 정서적 반감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라고 근거를 요구해. 자, 밑에 보세요. 근거를 제시했죠. 자, 2021년에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강우에 관한 인식을 조사를 했대. 자, 여기 밑줄 2021년에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 자, 근거를 제시는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일단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인공강우 시행을 우려를 했대. 그럼 이거 정서적인 반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 미국이잖아. 를 찬성 측이 얘기를 해요. 자,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는 저기 밑줄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로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근거 자료로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자, 반대일이 뭐래요? 나비효과라는 용어처럼 기상은 변수가 많고 복잡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인공강우로 예상치 못한 기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밑줄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 물론 내가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왔긴 했지만 자, 기상 문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미국의 설문조사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네요. 자, 다음 사회자가 밑줄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자, 다시 입론을 하는 거야. 자, 다섯 번째 과정이죠. 찬성 측 2번에 자, 입론이 진행이 돼요. 자, 아까 말했듯 찬성 측 2명, 반대 측이 2명이 있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기 때문에 입론도 각각의 이제 인원수에 맞게 해야 돼. 만약에 3명이면 입론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자, 이어서 찬성입니다. 자, 인공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 이익 밑줄. 자, 이제 나왔죠. 아까 우리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의 실현 가능성은 누가? 자, 찬성 1이 입론에서 제시를 했다면 자, 그 빠진 기대 효과는 찬성 측 2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효과 이익은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밑줄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니까 이거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연간 36억 원을 투입한 인공강우 실험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600억 원이 넘는데 그러면은 투자를 36억만 하면은 500억 넘게 벌 수 있죠. 자,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을 합니다. 충분히. 자, 1mm의 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십수만 톤의 수자원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강우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반대 측이 아까 앞서 얘기한 문제의 실현 가능성 관련된 문제죠. 자, 요걸 뒤집어 준다고. 물론 강우량 수치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공강우 기술의 개발 역사나 연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깁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인공강우 시행에 필요한 항공기도 수십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밑줄 어떤 기술이든 실용화에는 비용이 듭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어떤 기술 개발하려면 처음엔 무조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자, 그걸 한번 시행착오 겪고 자, 이 개발의 역사를 쌓아야 지금 이 선진국들처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미국의 인공강우 개발 역사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 이내라고 합니다. 자,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공강우로 관문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 측이 입론에서 얘기를 했었던 문제의 실현 가능성도 자,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줍니다. 자, 그러면 찬성 2측이 입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자, 우리 6번이겠죠? 자, 우리 6번 단계는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한대. 그럼 반대 신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반대 신문은 입론을 한 만큼 해야 된다고. 자, 찬성 측 1에 대한 반대 신문 했으니까 찬성 측 2가 입론하는 것도 반대 측이 반대 신문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예측이 되죠. 반대 측 2가 입론할 거야. 그러면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다시 하겠죠. 이렇게 이어진다고. 자, 이어서 보세요. 자, 반대 1입니다. 인공강우의 경제적 가치가 투입 대비 10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 자료 살펴봤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뭐죠? 여기 밑줄.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제 의견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궁금한 걸 물을 수도 있어요. 자, 대기질 개선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해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거죠. 우리 미세먼지 요즘 난리잖아. 그치? 하늘만 봐도 이제 앞에 산이 잘 보여. 그럼 미세먼지가 좀 적구나. 그리고 이제 산이 잘 안 보여. 그럼 미세먼지가 많구나라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바로 주지는 않죠. 근데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좀 나가기가 싫어. 자, 그런 심리적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확인을 했대. 자, 대답은 잘 됐죠. 자, 그다음 반대 1 다음 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 측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까? 맞습니까? 자,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중국, 태국, 인도 등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계적 기상조절 전문가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 1mm의 약한 강수에도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건조한 날에 운동장 같은 데 막 뛰어다니면 먼지 많이 날리죠. 근데 비 오는 날에 먼지 날림이 아니지. 그랑 똑같은 거야. 자, 똑같은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까지 있대요. 자, 그 다음 사회자가 이어서 자, 이 밑줄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대. 자, 우리가 예측한 자, 그 절차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7번째는
반대측 2번의 입론 과정입니다. 자, 뭘 또 입론할까? 자, 보세요.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비 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밑줄 제한 없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비 투자는 인공강우를 위한 거겠죠. 자, 필요하지만 이거 제한 없이는 지원될 수 없다. 어느 정도 제한은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왜일까?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2년 9월까지 인공강우 실험에 200억을 투자를 했대. 자, 근데 성과가 없었대. 200억 날아간 거잖아, 그치? 자, 요런 것처럼 제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지. 자, 이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논란도 자,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거 약하더라도 독성을 지녔습니다. 자, 그럼 두 군데네요. 세금 낭비 그리고 독성. 자, 반대 이 측은 이제 세금 문제와 자, 인공강우를 실현하기 위해서 드는 화학 물질에 자, 독성이 있습니다를 언급을 하면서 자, 결국은 인공강우는 실용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겠죠.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이러한 물질이 비에 포함되어 내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따라서 먼저 구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대. 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인공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밑줄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를 고려합니다. 자, 그 근거로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자료를 제시를 했죠. 자, 세계 인구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는 300리터 이상을 사용한대. 자, 그리고 인공강우로 강수량을 늘려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물절약을 실천해야 됩니다. 밑줄. 물 공급망, 물절약. 자, 이게 인공강우가 필요 없는 이유인 거라고. 그지? 자, 그 다음 사회자가 뭐래요? 자,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신문을 밑줄. 자, 여기 7번에서 했으니까 자, 우리 8번 과정에서는 찬성 측이 다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찬성 2가 혹시 인공강우를 시행하고 있거나 실험 중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찬성 측이 알고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반대 2가 한 50여 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반대 측이 언급한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인공강우에 적극적인 아랍에미리트는 지금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 자, 미국, 중국은 예산은 우리나라 비교 무의미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예산은 매우 적은데 이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것은 과한 비판 아닙니까? 밑줄. 아까 세금 낭비라고 했죠. 자,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많이 새어 나간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다른 나라랑 그 이제 투자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적은데 이게 왜 낭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반대 2가 이래요. 아닙니다. 인공강우가 성공하려면 지형과 기후가 적합해야 되고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밑줄. 하지만이잖아. 자, 그러면 정작 비가 필요한 봄과 겨울에는 구름 없는 날이 많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인공강우가 쓸 가능성이 낮대. 자, 기본적으로 지형지후랑 구름이 있어야 인공강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뭔가를 만들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한 점 없으면 인공강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 낭비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 반대 측 2가 조금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하죠. 찬성 측 2는 다른 국가랑 비교를 했는데 애초에 이제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정도나 비율 자체를 언급을 안 했잖아. 그치? 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랑 만 원 버는 사람이 이제 5천 원 쓰는 건 다른 문제인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반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요 이제 토론 지문에서는 반론 단계가 최종 발언을 거의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순서도 잘 보세요. 사회자가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론을 들어볼 건데 누가 먼저예요? 반대 측이 먼저 반론을 합니다. 자, 올라가서 자, 그다음 9번 단계는 자, 반대 측의 반론을 할 거라고.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도 반대 1. 자, 그럼 반대 2도 하겠네. 자, 이어서 보세요. 과연 인공강우의 실용화만이 봄철과 겨울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요? 라고 하는 말. 자, 요 말에 밑줄 치고. 자, 이 말에 함의된 건 뭐예요? 이거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자, 물 공급망 구축과 물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 아까 누가 반대 측에서 제시한 이제 반대 신문과 입론에 있었죠. 그죠? 자, 요거 밑줄. 자, 물 공급망 구축과 물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 자, 이게
또 다른 방법이라고. 또 다른 방법. 자, 그리고 또한 아직 인공강우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습니다. 밑줄. 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실험에 인근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인근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 아까 우리 국가 분쟁 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인공강우의 효과가 확실치 않고 국가 간 분쟁의 소지. 밑줄. 자, 기대 효과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자, 그러므로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좀 더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 자, 밑줄. 자, 10번 단계. 자, 찬성 측 첫 번째의 반론. 자, 읽어봅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인공강우의 실용화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줄, 물은 인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 필요해. 자,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가뭄을 해결. 밑줄. 그리고 우리나라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국가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가뭄을 해결한다는 건 이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는 거지. 자, 이렇게 찬성 측은 자기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자, 그다음 반대 측 두 번째, 자, 11번이죠. 자, 반대 측 2번에 자, 반론을 갑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인공강우가 효과적이라면 비를 내릴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제시됐던 내용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구름이 봄이나 가을철엔 구름이 졌기 때문에 인공강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낭비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인공강우가 절실한 봄철과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 이 밑줄 인공강우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기상 요소가 너무 많아 인공강우의 실용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자, 마지막 반론을 하죠. 그 다음 차회자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으로 갑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자, 찬성 측의 두 번째 반론. 자, 이어서 자, 가뭄을 비롯하여 산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인공강우 실용화는 자, 밑줄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해결 방안이 나왔죠. 자, 그리고 뭐 이게 기대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거고. 자, 반대 측에서는 시민의 물 절약을 강조하는데 물 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까 이제 반대 측에서 물 절약과 이제 물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근데 그게 별로래. 물절약 캠페인 중요하지만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고 자, 생각보다 캠페인을 진행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을 더 많이 쓴대.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뭄 때문에 급수 제한까지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안정적인 강수량을 확보하려면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자가 뭐래요? 네, 지금까지 인공강우의 실용화에 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교환하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밑줄. 자,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이제 과정으로 끝이 났으니까 요 지문에서는 최종 발언이 없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 최종 발언이 반론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 드릴게. 자, 토론의 개념에서 처음 설명드렸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토론의 시작 1번이겠죠? 자, 토론의 마지막은 12번이야. 자, 잘 봐.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을 내니? 찬성 측이 입론을 시작을 하고, 자, 이제 찬성 측이 이 토론을 끝내는 마지막 말을 하죠. 자, 이 이유는 각각, 자, 찬성 측은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이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입론에서 입증의 부담이라고 하는 걸 져요. 자, 내가 주장을 하려면 관련 용어 정의도 해야 되고, 자, 이게 왜 필요한지 내가 구구절절히 근거를 대가면서 입증을 해야 돼. 자, 입증의 부담을 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이 처음에 당연히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건 이 토론이 찬성 측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애초에 찬성 측 입론을 먼저 시작하는 것 자체가 토론이 찬성 측한테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애초에 토론이라고 하는 게 경쟁적 말하기로 승패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찬성 2측이 마무리로 반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사회자가 토론 끝냈대잖아, 그지? 그럼 이 이후에 반대 측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찬성 측 2에 자, 이제 찬성 측으로 끝을 낸다. 자, 이 토론의 마무리를 담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리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라고. 자, 유불리가 하나씩 등장하죠. 요걸로 자, 평탄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토론의 관계는 찬성과 반대가 자, 누군가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토론의 지문만 나왔고 종료가 됐는데 원래 이 다음에는 누구들도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요 본문에는 없지만 배심원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배심원이 자, 청중이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요걸 이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배심원이 청중일 수도 있고 청중이 배심원일 수도 있지만 둘이 조금 구분될 때도 있어요. 청중이라고 하는 건 이 토론을 보고 있는 모두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배심원들은 뭘 따지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승패를 가리는 집단이라서 그래. 그래서 요 토론의 과정을 전부 다 보고요. 청중의 입장에서. 그래서 배심원들이 따로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찬성 측이 맞다, 반대 측이 맞다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배심원의 역할은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사회자나 토론의 참여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자,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최종 발언이 빠진 내용의 반대 신문식 토론을 봤고요. 자, 이 토론의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의 과정과 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읊어보면 자, 토론은 항상 찬성 측이 입론을 시작해야 돼. 현실을 바꿔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 입론한 다음에는 항상 반대 신문이 반대 신문식 토론에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반대 측도 입론을 해야지, 그지? 자, 그러고 나면 찬성 측이 다시 반대 신문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는 이 토론의 주체가 참여자가 각각 2명, 4명이기 때문에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역시 반대 측 반대 신문하고 반대 2도 입론하고 반대 신문을 해. 자, 요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론이 시작이 되죠. 반론의 순서 역시도 1번, 2번 순이지만 아까 찬성 측이 시작했던 입론의 과정과는 다르게 반대는 반론이 먼저 시작을 하겠죠. 왜? 바로 이전에 누가?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했잖아. 찬성 다음 반대, 그 다음 찬성. 이렇게 찬반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반대 측 1이 반론을 하면 찬성 측 1이 반론을 또 하나 하고 그 다음 반론 측 2가 반론하면 찬성 측 2가 반론을 하는 걸로 찬성 측이 이 토론의 마무리를 짓게끔 해주는 게 자, 토론의 유리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자료에 이제 16쪽을 보시면 사회자와 토론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죠. 자, 되게 양분이 잘 돼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회자는요.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안내한대. 아까 우리 배경은 어디서 봤죠? 자, 여기 산불 여기 가뭄과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 때문에 인공강우의 실용화와 관련된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배경이고 자, 논제는 찬성 측의 주장을 여기서 제시를 해줬죠. 자, 토론자를 심사자와 청중에게 소개를 하거나 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는 토론이긴 했는데 만약에 뭐 찬성 1, 반대 2 이런 사람들이 논제를 흐리거나 이제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면 사회자가 제지를 했을 거라고. 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의 토론은 보통 교과서 지문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약과 질문을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다. 근데 자,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잉. 자, 아까 배심원 얘기한 것처럼 자, 사회자와 자, 배심원은 이제 청중이야. 청중은 찬성 측이랑 반대 측이 어느 정도 뭐 쏠려 있겠죠. 얘네들이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사회자는 좀 달라. 사회자는 항상 자,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야 해.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요약과 질문을 적절히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요약과 질문은 그냥 토론의 내용에 대한 정리 정도가 돼야 되지 본인이 진짜로 궁금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관점을 한 군데로 치우치게 만드는 질문이나 요약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 토론자는요. 논제를 분석해 양측 주장의 대립 쟁점을 파악하고 이유 근거를 충분히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 측이 제시할 것도 미리 예측을 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반박하고 반대 신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감정적 발언을 삼가고 이제 침착하고 예의 있게 말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토론 시 유의할 점과 토론 과정의 점검 및 조정이 2번, 3번 항목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17쪽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4번 항목이 1번이 문제의 심각성, 자 2번에 문제 해결 가능성, 3번에 기대 효과 및 이익이 나와 있죠. 자,
자, 이런 필수 쟁점에 따른 각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빈칸지를 통해 복습을 제대로 하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토론의 결과 판정도 있고, 자, 다음 6번에 토론의 내용과 토론의 평가 항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복습하실 때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론 단원이 4